네, 뉴스야 시작합니다. 정치부 김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? 네, 첫 번째 물음표는 국민의힘 최고위 회의는 휴업 중입니다. 국민의힘 최고위 회의가 현재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? 네, 맞습니다. 국민의힘은 매주 월 목요일 날 최고위 회의를 여는데요. 네. 지난주에 이어 모레까지 두 번 연속 회의가 취소될 위기입니다. 표면적 이유는 행사 참석으로 시간이 겹친다는 건데요. 하지만 다른 일정이 있더라도 최고위 시간을 당기거나 뒤로 미루는 게 일반적입니다.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게 더 설득력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결국 김재원, 태영호 두 최고위원 때문에 이렇게 자꾸 취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징계 절차가 시작된 두 최고위원이 여전히 최고위에 참석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. 이 경우에 이들이 회의에서 공개 발언에 나서게 되는데 이 발언이 미칠 파장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최고위를 열지 않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. 실제 한 지도부 인사는요. 공무원도 기소되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론이 날 때까지 직위 해제가 되는데 같은 선상에서 보면 윤리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최고위 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하면 안 되지 않냐고 했습니다. 내일부터 한일 정상회담이 이틀 동안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것도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. 네, 실제로 자숙 중이던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난 1일 예고도 없이 갑자기 최고위원회에 나오면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방미 성과를 강조해야 할 시점에 관심이 분산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. 이런 여론 분산이 또 반복되면 안 된다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. 그런데 징계가 늦어지면 최고위 회의 취소도 길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징계는 언제쯤 나온다고 합니까? 네, 실제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시절에 당협위원장에서 배제된 류여해 최고위원이 반발하자 홍 전 대표가 최고위 회의를 한 달간 열지 않은 적이 있는데요. 이렇게 징계 국면이 오래 지속되면 그만큼 당의 혼란도 길어질 거란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론을 빨리 내겠다는 기조입니다. 실제 복수의 윤리위 관계자는요. 월요일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. 저희는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또 충분한 소명 기회는 줘야 되죠.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이 돼요? 현재로서는 두 최고위원 모두 중징계, 그러니까 당원권 1년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. 네.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 공천은 어려워지지만 최고위원직까지 내려놓는 건 아니어서요. 1년 뒤에는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지도부에서는 아예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분위기도 있는데요. 본인들은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버티는 모양새입니다. 혹시 최고위원 자진 사퇴 의향도 좀 있으실까요?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. 태영호 죽이기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. 그러나 저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. 예.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? 네, 첫 번째 물음표. 국민의힘 최고위 회의는 휴업 중의 느낌표는 휴업이 폐업이 되지 않아야로 하겠습니다. 예.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 성상납 의혹에서 시작된 징계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장기간 혼란을 겪다가 결국 지도부가 전면 교체됐는데요. 이번에도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중 2명이 징계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새로 출범한 김기현 지도부가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혼란만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두 최고위원은 물론 당 지도부 모두가 더 이상의 혼란을 막을 합리적인 수습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하는 게 책임 있는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? 네, 두 번째 물음표는 부메랑된 국만대장경입니다. 조국 전 장관과 이 팔반대장경 합성어가 조만대장경이었는데 이거는 김남국 의원을 여기에 빗댄 것 같네요. 네, 맞습니다.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요, 60억 규모의 코인 보유로 논란이 되는 김 의원의 과거 발언들이 재조명되면서 예.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. 김 의원은 그동안 지출을 줄여 돈을 모았다는 식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.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거꾸로 투자를 해야 돼요. 그러니까 남들이 투자하지 않을 때, 내려갔을 때 제가 돈을 번 건 비트코인으로 본 게 아니고 진짜 아끼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 먹고 이제 그 당시에는 망했었죠. 코인으로 망했다는 건 이번에 드러난 얘기와는 좀
거리가 있어 보이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김 의원은 원래부터 지역구 출마 당시부터요. 민생 정치, 서민 정치를 강조해 왔는데요. 변호사 개업 당시에 월 100만 원도 벌기 힘들었던 경험이 정치로 자신을 이끌었다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. 당선 이후에는 구두 대신 구멍난 운동화, 서류 가방 대신 책 가방을 든다며 서민적인 면을 더욱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 검소함의 상징이시잖아요. 죄송해요. 토탈 얼마예요, 이거 지금? 제가 봤을 때 5만 원 안 되죠? 이건 국회에서 5만 준 원, 거고요. 3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? 이것은 국회에서 준 거. 신발은 37,000원. 잠깐만, 근데 신발은 엄지발가락 부분이 구멍이 났어요. 이거 좀 잡아주면 좋겠네요. 메쉬 소재라서 그렇습니다. 김남국 의원이 후원금 모집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보도도 나왔었잖아요. 네, 김 의원이 커뮤니티에 올린 글인데요. 국회의원이라고 호텔에서 잔 적이 없다. 저렴한 모텔을 이용한다. 유세 때는 한방에서 보좌진이랑 셋이서 잤다. 이런 말까지 하면서 후원을 호소했고요. 이 덕분인지 작년에 3억 3천만 원을 모금해 민주당에서 후원금 모금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. 예. 하여튼 그동안에 김 의원이 했던 말과 이번에 수십억 원 이 코인을 보유한 것과는 참 안 맞는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. 당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? 네, 반응은 둘로 갈리는데요. 투자하는 게 뭐가 문제냐, 성공한 투자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도 있는 반면에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, 진영 논리를 넘어서 창피스럽다 이런 비판적인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볼까요? 네, 정리 전에 김 의원 발언부터 같이 보시죠. 집은 막 30억, 40억 아파트에 사는데 막 가방은 막 다 낡은 가방 들고 다니고 이제 그런 컨셉 버려야 돼. 네, 두 번째 물음표. 예. 부메랑된 국만 대장경의 느낌표는 컨셉은 자유, 해명은 의무로 하겠습니다.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는 자유고 서민의 삶을 강조한 말 자체도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겁니다. 하지만 서민을 강조하며 한편으로는 수십억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게 어딘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국만 대장경이란 표현도 따라붙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본인의 주장대로 문제 없는 투자였다면 지금이라도 자금 출처와 행방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설명하는 게 공인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김한인 기자, 잘 들었습니다.